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그 제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GUC 페넬로페 리뷰입니다. 발매는 2019년 10월 26일에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6,800원입니다. HG 치고는 거의 7만원대입니다. 국내 정가가 81,600원이에요. 국내에서 그 정도 가격에 일단 정가로 책정이 됐는데 세네요. 근데 덩치가 한 덩치 합니다. 리뷰 내용에서 제가 사이즈 비교도 어느 정도 해드렸는데 진짜 사이즈 크고요. 덩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예전에 로보톤 카 시그네처로 리뷰한 적이 있지만 와, HGUC가 더 커요. 덩치가 와, 육덕집니다 아주. 만지는 맛 충분히 있었고요. 일단 좀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 역시 고관절의 강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분리하면 괜찮은데 이 페넬로페로 합체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다리가 좀 많이 무거워서 고관절이 좀 못 버티는 정도? 그 정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보였고, 그 외에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퀄리티였습니다. 자, 그럼 HGUC 페넬로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페넬로페 디자인은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 옆에서 봤을 때의 길쭉한 느낌, 이 머리 같은, 이 백조 머리 같은 부분도 상당히 디자인 포인트가 마음에 들었고, 뒤로 쭉 뻗어가는 이런 직선적인 느낌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좀 좋아하던 디자인인데, 그래서 제가 전에 리뷰했었던 게 있죠. 로보톤 했었는데 이번에 HGUC 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걸맞는 덩치와 함께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어요. 뭐 그런 거 다 제쳐두더라도 이런 덩치에서 오는 화려함이랄까, 그거 하나는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위해서 제가 전에 리뷰했었던 로보톤 카 시그네처 페넬로페 가져와 봤습니다. 프로포션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나 바로 보이는 건 스커트죠. 스커트의 사이즈가 엄청난데 비중이 뭐랄까 이때는 로보톤 때는 스커트다 라는 느낌의 반면에 HGUC는 갑옷인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커지기도 했고, 어깨 같은 부분도 상당히 커졌어요. 느낌 자체도 굉장히 비대해졌다는 느낌이기도 하고, 여기 로보톤 때는 좀 허리가 보이는 반면, 중간에 비어있는 느낌이죠. 얘가 허리가 보이는 반면에 이제 HGUC에선 그런 거 전혀 안 보이고 꽉꽉 들어찬 느낌입니다. 완전히 막 가득 그려놓은 느낌? 옆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팔뚝에 있는 장비의 사이즈가 역시 HGUC에선 더 커졌어요. 그래도 좀 키는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비율의 차이지 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부분을 주목하게 됐는데 다리에 들어간 이 플라이트 유닛도 비율 차이가 좀 있습니다. HGUC가 되면서 좀 두꺼워졌다고나 할까요? 자, HGUC의 단순 크기 비교를 위해 최단신 코어 건담과 베이직 HGUC 퍼스트와 그리고 사이코 건담도 가져와 봤습니다. 사이코 건담이 30cm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거의 30cm죠. 이렇게만 보면은 거의 MG 필적하는 수준인데 키는. 그래서 MG도 옆에다 둬볼게요. MG의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MG 퍼스트 2.0 가져왔는데, 키만 보면은 지금 퍼스트보다 큽니다. 그죠? 와, 덩치 어마어마하네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은 확실히 그 안쪽에 파묻혀 있다라는 느낌이 세서 좀 보려면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카리스마 있는 붉은 색깔의 센서, 그리고 붉은 색깔의 눈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 요거 페넬로페 분리한 다음에 보겠지만 여기 덕트 같은 부분도 노란 색깔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안테나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런 혓바닥 부분도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스티커 같은 거는 따로 센서나 눈 빼고 스티커는 쓰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리고 흉부 위쪽에 있는 빨간 색깔 포인트는 스티커입니다. 나머지 노란 색깔이라든가 회색 부분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금 귀찮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먹선 넣었는데 몰드가 확실히 파여 있지 않아서 조금 좀 벅찼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흉부 앞부분, 여기는 원래 모노아이가 나오는 곳이에요. 이게 로보톤엔 없던 기믹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머리를 쑥 집어넣는 이제 플라이트 폼이 재현돼서 그것까지 있었으면 여기 모노아이 좀 이게 스티커 하나만 넣어주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노란 색깔 파츠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흉부는 재밌는 게 여기는
이따가 파츠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기믹 때 보도록 하고, 어깨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쵸? 예, 바깥쪽에 있는 노란 색깔 파츠도 분할되어 있고 안쪽에 있는 요런 노란 색깔 부위들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요런 부분에 작은 부분도 다 파츠 분할 이루어진 곳이고, 어깨 뒤쪽도 마찬가지 이런 노란색 포인트나 회색 같은 것도 다 파츠 분할 잘 되어 있어요. 앞쪽에도 어깨 앞쪽에 노란색이랑 이런 것도 내부는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보는 재미 있었고요. 팔에 콤포지트 웨폰 유닛도 몰드부터 해서 상당히 화려하게 재현되어 있거든요. 사이즈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깨 위쪽이나 이런 데 가동하는데 걸리니까 가동은 뭐 사실상 조금 힘들죠. 스커트 부분도 몰드 정말 화려하고요. 다 이렇게 먹선 넣어 놓으면 정말 화려합니다. 뭐 끝부분에도 몰드가 되게 얕게 파여 있어서 이거 넣는 데는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복부 쪽도 이렇게 안쪽에 보면 빨간 색깔 파츠 분할되어 있고, 고관 부분도 파츠 분할되어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다리 쪽은 허벅지 내려오면 바깥쪽으로 플라이트 유닛이 달려있죠. 내부에 노란색도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립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 이런 뒤쪽에 얇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누르면 눌리죠. 파손 안 되게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겉부분에 있는 몰드는 뭐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먹선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데도 그렇고 팔이나 어깨 이런 데도 보면은 다 먹선이 다 넣었잖아요. 안 넣으면 심심합니다. 적당히 심심한 게 아니라 진짜 굉장히 심심합니다. 발 부분에도 빨간 색깔 파츠 다 덧대지면서 발바닥 디테일 살려놨고요. 그리고 백팩 부분, 등 쪽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부분입니다. 빨간 색깔 파츠는 기본적으로 큼지막하게는 전부 다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회색 부분도 분할은 되어 있어요. 단 이 날개 끝부분, 작은 부분 여기는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회색 여기도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해요. 여기 앞에는 파츠 분할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 날개까지는 스티커 이해하겠는데. 아랫부분 상하 가동이 가능하고요. 이따가 일단 좀 폼 변경할 때는 슬라이드까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믹은 풍부하다 싶고요. 그리고 윗부분에 있는 것도 위아래 가동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크게 가동을 하죠. 이쪽도 몰드 자체는 상당히 화려하다 보니까 먹선 넣을 게 꽤 많습니다. 그래도 먹선 넣으면서 꽤 재밌었고요. 머리 위쪽을 덮고 있는 유닛 부분도 상당히 화려하죠. 먹선 역시나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 날개 끝부분의 빨간색은 여기는 스티커. 스티커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뒤에도 그랬듯이 이런 날개 끝부분에 붙다 보니까 약간씩의 이질감이 보이긴 합니다. 이런 끝부분이 살짝 찌그러져 있다든지 그런 게 살짝 보여요. 좀 아쉽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앞부분, 백조의 머리 같은 부분, 파츠 분할입니다, 전부 다. 와, 이거 빨간 색깔이, 이 안테나 부분까지. 이건 정말 화려하게 잘 해놓고 여기는 스티커예요.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놀랐어요. 부품 분할 정말 잘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클리어 파츠 들어가고 안쪽으로 스티커가 붙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클리어 도색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스티커 붙이고 클리어 도색까지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돌려보면은 좀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도 꽤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워둘 때 편리한 점이라면은 뒤쪽에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부분이 바닥에 닿기 때문에 편하게 지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뒤로 쳐도 특별히 넘어가진 않아요. 자, 그럼 가동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지만 이 페넬로페 상태에서는 사실상 가동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가동하기 진짜 힘들어요. 일단은 목 돌아가는 거는 이 센서 윗부분이 이렇게 안쪽에 걸려요. 쏙 들어가죠. 이것 때문에 고개 돌리는데 좀 제약은 있습니다. 돌리면 좀 귀찮고요. 돌리기 사실 좀 힘들어요. 어깨에 있는 유닛 자체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얘는 로보톤인데 로보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깨가 위로도 가동을 하거든요. 위로 치켜 올라갑니다만 HGUC에서는 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이에요, 각도가.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에서도 좀 치켜 들어 올라가면서 이제 화려하게, 더 화려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아쉽고요. 대신에 앞뒤 가동은 확실히 들어가고요. 이렇게 벌려줄 수도 있습니다. 뒤쪽 장갑 같은 경우도 상하 가동 이렇게 회전도 해주고요.
그리고 뒤로 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팔을 좀 움직이고 싶은데 뭐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깨 장갑을 좀 이렇게 벌려주면은 어깨가 막 크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움직여줘요. 팔꿈치도 다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분리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그리고 허리 가동이 존재는 합니다만 이 위아래 장갑이 연결되어 있어서 움직이진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도킹 상태에서는 못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관절, 독특하게도 네, 볼관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빼보면 안쪽에 볼이 대놓고 보이죠. 근데 이 볼관절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아요. 특히나 일부 구간에서는 유독 좀 처지는 느낌을 많이 보여주죠. 이 다리에 무거운 부품이 많이 늘어나 있다 보니까 무게가 너무 많이 늘은 거죠. 그래서 좀 처지는 경향이 있고, 다리를 들거나 하는 액션도 좀 솔직히 스커트나 이런 게 걸려서 다른 액션 취하기도 사실 좀 많이 빡셉니다. 그것보다 걱정되는 게 전 고관절 자체거든요. 잘 보면 고관절 축이동이 존재합니다. 앞뒤로 이렇게 회전도 해주고요. 그리고 꺾이기도 합니다. 좌우로 꺾이기도 해요. 다양하게 움직이는 고관절이 존재합니다만, 고관절을 분리하고 보면은 이 안쪽에 내부 부품이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굉장히 얇아요. 거기다가 이 얇은 부품이 좌우로 꺾이는 회전하는 포인트입니다. 해서 요거 가지고 이 무거운 다리를 견딘다? 내구가 많이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예. 뭐 아무튼 조립은 이런 식으로 행해지는 거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고관절 제일. 무릎은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집니다. 상당히 많이 굽혀지지만 역시 앞뒤로 좀 방해하는 게 많네요. 그리고 발목 자체는 충분히 접지가 되도록 꺾이는 수준으로 되고요. 그리고 발바닥 자체가 꺾이는 그런 기믹도 있고, 뒤로 뻗거나 앞으로 굽힐 때 많이 움직이죠. 자, 이번엔 구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페넬로페 본체, 그리고 빔 라이플, 빔 사벨 파츠, 교체용 파츠, 손, 여기다가 옵션 파츠까지. 그리고 베이스 들어있습니다. 베이스. 어디서 많이 본 베이스입니다. 그쵸? 네, 2004년인가에 이제 MG 윙제로 EW에 처음 부속됐던 그거. 그래서 정크가 하나 남아요. 이렇게 기둥은 바뀌었거든요. 페넬로페에 맞춰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파츠는 남습니다. 뭐 버리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근데 이 베이스 좀 아쉬운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흔들려요. 이게 기둥이 가운데가 흔들립니다.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는 건 아니고 기둥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페넬로페 올려놓으면은, 페넬로페 올릴 때는 이 다리 사이에 있는 이 조인트에 맞춰 끼우면 됩니다. 이게 조인트가 기존 거랑 다르게 두꺼워요. 한 5mm에서 한 7mm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막 전용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만 보이시나요? 좌우로도 흔들리죠. 이게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흔들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베이스 특성상 이렇게 뽑아서 각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각도 바꾸는 건 뭐 차라리 좀 더 안정적인 게 하중을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좀 더 안정적이죠.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많이 무겁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설명하려던 게 이겁니다. 덕트 부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품을 그냥 이렇게 톡 빼주면 이렇게 바로 덕트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뺄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면 쉽게 빠져요. 손은 총 5개 부속됩니다. 주먹손이 한 세트, 편손이 한 세트, 라이플 손 하나 해서 5개 부속되고요. 편손의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손바닥 디테일도 꽤 좋고요. 위쪽도, 손가락 위쪽도 마찬가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기본 무장인 빔 라이플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부분은 이 빨간 색깔 스티커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분할입니다. 앞쪽에 있는 빨간색도 분할로 되어 있어요. 총구는 구멍이 뚫려 있고 안쪽에 파츠 분할되어 있고 뒤쪽에 몰드들 깔끔하게 되어 있고 뒤쪽도 그렇고 뭐 깔끔합니다. 좋아요. 근데 독특하게도 무장 자체는 상당히 큰 편이지만 고정핀 같은 게 없어요.
라이플 손을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손바닥 안쪽에는 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핀에다 끼우는 게 아니라 핀과 핀 사이에 여기다가 고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손 자체의 결합력은 상당히 튼튼한 편이에요. 초간단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라이플을 쏘려면은 팔을 좀 옆으로 벌려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해봤는데 나름 박력도 있어 보이고 이것도 좋네요. 거기다가 빔사벨 파스가 포함되어 있죠. 빔사벨 자체는 아니 기왕에 넣어줄 거면은 여러분 MG 거 긴 거 그거 넣어주지 HGUC에 들어가는 거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팔뚝에 있는 콤포지트 웨폰 유닛의 앞부분에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게 빔사벨이에요. 뭐 앞에다 고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메가 입자포, 팔뚝에는 메가 입자포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로보톤에도 없던 기믹인데 뒤쪽에 있는 메가 입자포를 앞으로 전개해 줄 수 있어요. 요거가 설정상에 존재하는 무장인데 로보톤에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어깨 위에 양옆에 솟아있는 것도 메가 입자포입니다. 앞을 향해서 해주고 어깨 위에 있는 메가 입자포에는 이렇게 빔사벨을 끼울 수가 있어서 짜잔! 네, 메가 입자포 발사 장면을 메가 입자포인가? 다만 이 콤포지트 웨폰 유닛에는 원래 양옆에 이렇게 4군데 포인트로 미사일도 존재하는데 전개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페넬로페의 진짜 무장 판넬 미사일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장갑을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해서 커버가 열리는데 이 커버 포인트를 위쪽으로 해서 다시 조립을 해주면 이렇게 판넬 미사일의 입구가 오픈됩니다. 자, 안쪽에 보이는 이 구멍들에서 판넬 미사일이 사출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스커트 안쪽, 이 전면부 스커트 내부를 잘 보면 빼곡하게 이렇게 판넬 미사일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빠진다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몰드는 잘 들어가 있네요. 참고로 이 판넬 미사일 기믹 부분은 피규어 때도 없던 겁니다. 프라모델에서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번엔 프라에서 또 추가된 기믹입니다. 플라이트 폼이 가능합니다. 일단 머리부터 좀 만져줄 텐데요. 위에 있는 구조물을 좀 들어 올리고 안테나를 접어주고요. 완전히 끝까지 접어주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고개가 쏙 들어간 것 같죠? 이 상태에서 머리 뒤쪽에 있는 유닛을 잡고 앞으로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뒤통수가 좀 덮이죠? 이렇게 하고 뒤쪽에서 헤드 유닛을 쭉 가지고 와서 덮어줍니다. 이 다음에는 어깨 부분, 뒤쪽 장갑에 있는 내부 프레임, 안쪽 조인트를 쭉 펴줍니다. 이렇게 쭉 펴서 오케이, 됐다. 원래는 이렇게 접혀 있는 거를 이렇게 펴줍니다. 그 다음에 뒤쪽 장갑은 뒤로 펴준 다음에 앞쪽 장갑도 앞으로 펴주세요. 자, 이렇게 펴주고 이 메가 입자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을 향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 뒤에 팔은 쭉 뒤로 펴주세요. 다음 뒤쪽 스커트를 위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쭉 들어 올릴 때 허벅지의 조인트랑 뒤쪽 프레임 조인트랑 맞춰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짠! 이렇게 하면은 다리가 안 떨어지겠죠. 그 다음 발도 접어줘요. 앞쪽 스커트는 앞으로 살짝만 펼쳐주면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한쪽이 끝났네요. 마무리로 뒤에 있는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를 뒤로 쭉 빼주고 펼쳐준 다음에 이 위에 있던 부분도 밑으로 살짝 내려주면 자, 플라이트 폼의 완성입니다. 오, 요런 것까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야, 요거를 프라모델에서 재현해주네요. 뒤에서 봤을 때가 진짜 진국이거든요, 이거는. 자, 이렇게 보니까 또 한번 타죠? 뒤에서 보는 맛이 있죠? 역시 이런 건 또 뒤에서 봐주는 게 맛이죠. 거기다 이 플라이트 폼은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외부 장갑 이제 퍼지 정도 되겠지 막 이랬는데 요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이번에는 이 페넬로페의 코어인 오디세우스 건담과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으로 분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백팩을 분리합시다. 뒤쪽을 잡고 살살살살 당겨주면 이렇게 들고 살살살 당겨주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때 뒤쪽 스커트를 좌우로 이렇게 벌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벌려서 이렇게 안쪽에 있던 프레임을 꺼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뒤쪽 스커트는 그대로 다시 닫아주면 오케이. 빼낸 백팩에서 이 아래에 있는 프레임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블레이드 안테나를 접고 상체에서 장갑을 위쪽 방향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 안테나 접는 거 진짜 편리해요. 다음에 스커트도 앞쪽으로 쑥 빼주고요. 펼쳐져 있던 이 조인트는 접어줍니다. 다음에 다리도 종아리 바깥쪽부터 빼고 뒤쪽 빼고, 그리고 발바닥도 빨간색 부분만 이렇게 떼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쪽도 이렇게 빼주고요. 다리 옆에 나 있던 이 보조 다리 부분은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으로 윗방향으로 접어주면 오케이. 마무리로 벌어진 어깨를 닫아주면 오케이. 중요한 걸 안 할 뻔했네. 골반을 바꿔줘야 돼요. 이 오디세우스 건담으로 바꿀 때는 고관절 파츠 있죠. 이걸 교체합니다. 이 왼쪽이 페넬로페용, 오른쪽이 오디세우스용입니다. 딱 보면은 골반이 더 벌어져 있고 더 좁죠. 해서 페넬로페 때는 더 넓은 골반을 사용하는 거고, 오디세우스 때는 비율에 맞춰서 더 좁은 골반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아까 제가 이 가동 때 이야기했던 내구도 걱정된다는 거, 그게 또 여기서 또 불안하죠. 이렇게 오디세우스 건담은 완성이 됐고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만들어 줍시다. 일단 상체에서 어깨 장갑은 좀 빼놓는 게 편해요. 이게 거추장스러워가지고 조작이 힘드니까 이거 빼놓고요. 뒤쪽에 있었던 유닛 부분을 앞으로 펼쳐주고 고정을 해주고 뒤쪽을 빼주고 접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스커트 파츠를 이 위쪽에다가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 흉부를 고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많이 왔네요. 거의 다 했어요. 다음 중요한 게 이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을 아래쪽에다가 넣고 뒤쪽으로 슬라이드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정. 여기다 고정해주면 되고, 또 다른 이 고정 프레임이 있어요. 그거를 아래쪽에서 윗방향으로 슬라이드 고정을 해줍니다. 스커트 부분도 이때 여기다가 고정할 수 있어요. 이 고정될 때 중요한 게 이 조인트가 여기 벌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오므라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뭐 거의 안 흔들려요 이제. 다음 어깨에서 메가 입자포 앞으로 돌려주고 앞쪽 장갑을 살짝 벌려서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이 뒤쪽 장갑은 아래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어깨에다가 고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현재까지 옆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 상태에서 뒤쪽 종아리 파츠들도 이렇게 뒤쪽에 고정을 해주고요. 사이드로 장갑 나머지 끼워줍니다. 뒤에서 봤을 땐 이렇게 꽃이 핀 느낌이죠. 마무리로 발바닥을 여기다가 고정만 해주면 됩니다. 발바닥까지 고정했으면은 뭔가 빼먹은 게 있죠. 네, 이 친구 여기다가 수납해줍니다. 앞쪽에 여기 맞춰서 이렇게 쏙 깔끔. 발바닥까지 해서 일단 루즈 파츠는 없네요. 이렇게 해도 남는 파츠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완성!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과 오디세우스 건담입니다. 완성! 짜자잔. 일단은 장갑 뭉탱이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진짜로 화려하긴 합니다. 이거 암호만 모아놔도 이건 또 하나의 약간 전함 같은 느낌이어서 이게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상당히 화려하죠? 이제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뭐 판넬 미사일이네, 뭐 프레임이네, 발이네 뭐 다 보이고요. 그리고 오디세우스 건담, 페넬로페 코어가 되는 건담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기본 스펙은 엄청나요. 메가 입자포 팔뚝에 쓸 수 있고, 미사일 발사할 수 있고, 빔삽을 쓸 수 있고, 뭐 캐논 쏠 수 있고, 라이플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장 때문에 그동안 가려져 있던 가동을 한번 보도록 하죠. 목 자체는 상당히 유연합니다. 들고 숙이는 것도 크게 할 수 있고 돌아가는데도 큰 지장은 없어요.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어깨 부분은 일단 페넬로페 때문이라도 앞뒤 가동은 하지 않지만 상당히 튼튼합니다. 회전하는 구간이 정말 튼튼해요. 엄청나게 튼튼하고 어깨 장갑도 살짝 들어서 옆으로 드는데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고 팔뚝 자체가 회전도 하지만 팔꿈치도 회전을 해요. 그래서
편하게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회전 어느 정도 해주면서도 흉부 가동도 존재해요. 상당히 잘 움직이죠. 아까 잘 못 봤던 게 다리 가동. 골반이 이제 볼관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좌우로 벌리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보입니다. 그래도 앞뒤 가동은 편하게 해주겠죠. 뒤쪽 스커트도 크게 가동하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골반 자체가 아까 못 봤죠? 제대로? 회전도 하고 위아래 가동도 합니다. 이렇게 좌우로 꺾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이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이 내부 부품 자체가 좀 얇아서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 튼튼하게 해주고요. 무릎도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동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발목은 페넬로페 때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거의 뭐 그대로예요, 이쪽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액션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어깨 각도만 잘 맞춰주면은 수평으로도 거의 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빔사벨 파츠는 빔 라이플에도 끼울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또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UC 페넬로페 리뷰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덩치 하나는 끝내준다는 거. 손에 쥐었을 때 꽉 차는 느낌이 아주 좋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페넬로페 상태에서 이 외장들이 덕지덕지 붙다 보니까 조작하는 데는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그냥 가만히 세워놔도 진짜 이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디자인 호불호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고려해서 잘 보시고 구매하시려는 분들 잘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세요. 안녕. 바쁘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결국은 이 친구도 HG는 HG다 보니까 부품의 사이즈가 하나하나가 클 뿐이지 조립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어려웠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파츠 분할이라든가 이런 건 꽤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설정색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면 역시 백조의 머리 부분. 이건 분할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점수는 외형은 8점 줄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예, 프로포션도 괜찮았고 육덕진 느낌도 좋았고 괜찮았는데 이 몰드 부분이 먹선 넣다가 살짝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몰드가 제대로 쫙 안 퍼져요. 그래가지고 흘려넣는 먹선 쓰시는 분들은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먹선을 안 넣자니 얘가 너무 좀 심심해요. 그냥 조립만 하면. 그래서 먹선 넣고 차라리 먹선 넣고 시원하게 넣고 데칼 붙이고 무광 마감 쫙 올리면 대박이겠다 싶은 그런 키트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스티커에 이질감이 조금씩 있다는 겁니다. 백팩 쪽이랑 이 머리 위쪽에 빨간 색깔, 이 부분이 좀 이질감이 있어요. 가동 부분에서는 7점을 줄까 하는데 애초에 덩치가 덩치이다 보니까 가동은 저는 포기하고 봤거든요. 근데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관절이 좀 처진다는 거,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많이 스무스하다 그래야 될까? 이게 오디세우스 상태에선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은데 페넬로페 상태에서 좀 그렇다. 스탠드가 들어있어서 스탠드에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리 지탱을 못하니까 처집니다. 그게 좀 많이 걸려요. 무장 부분은 10점 줄까 합니다. 솔직히 아쉬운 구석이 약간은 있었어요. 약간은 빔사벨 파츠가 HG께 들어있네? MG 걸 넣어주지? 이런 부분이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은 판넬 컨테이너 개폐, 그리고 라이플의 파츠 분할, 그리고 메가 입자포의 가동. 이거는 40만원짜리도 못했던 건데 기믹 부분에선 8점. 네, 페넬로페에 불리는 예상을 했지만 플라이트 폼의 예상은 못했거든요. 심지어 다리 고정을 위해서 뒤에 핀까지 달려있는 거는 진짜로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 분리하는 과정에서 오디세우스 때 고관절 파츠를 갈아 끼워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안 그래도 가동에서 제가 계속 아까 리뷰 내용에서 언급했지만 강도보다도 내구가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이걸 또 뺐다 꼈다 하다 보면 당연히 더 내구가 빨리 달겠죠. 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다. 가성비 부분에서는 솔직히 10점을 줄까 했는데 9점 줄까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던 차라리 빔사벨 파츠 넣어줄 거면 MG 거 넣어주지 랑, 그리고 판넬 미사일 1개 정도만이라도 좀 넣어주지. SD 크시에는 판넬 미사일 들어있는데
나중에 옵션으로 팔려나? 아니. 나중에 컷이 나오면 거기 나오줄려나? 그 외에 뭐 덩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비싸네 보다는 만들고 나면은 멋있네 괜찮네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덩치 좋아하시는 분들, 떡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라모델로 조립해보고 싶다 하시면 강추합니다. 네. 얘보다 편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바쉐.